자, 다음은 문화 콘텐츠 중에서 진리 코드를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달에는 영화 아쿠아맨이 실렸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돼서 이제 저도 봤는데 의원님, 이 영화를 이렇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한마디로 바다 세계 용궁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제목 아쿠아맨은 바다의 히어로인데요. 아틀란티스 대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Welcome home. 바닷속에 아틀란티스 그 7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에 아틀란티안의 여왕한테서 2 아들이 태어나요. 한 아이는 땅에서, 또 다른 아이는 바닷속에서 태어나는데요. 그 첫 아들이 바다의 여왕과 그 지상의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쿠아맨입니다. 네. They made me what I am. 그가 성장하여 바다 세계와 지상 세계와의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이 2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으로 이 영화가 구성됩니다. 그 대서양을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건 이제 아틀란티스의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네요. 예, 바닷속 아틀란티스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쿠아맨은 어떻게 해서 이제 영화 속에서 슈퍼히어로가 이제 되는 겁니까? 네, 바로 핵심이죠. 영화 속에서 그 아서라는 이름의 아쿠아맨이요. 네. 해변에서 아버지 손에 자라나는데요. Always know where to find you. Old habits. 바다로 돌아간 그 엄마 여왕이 낳은 바닷속 아들 이름이 옴인데요. 그 옴이 바닷속의 7 종족을 모아서 육지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네. I'm not trying to start a war. The war has already begun. Then it's time to send him a message they'll hear. 이때 그 옴의 약혼 여인 공주가 거기에 반대해서 아서에게 찾아오죠. 네. 바다로 돌아가서 오션 마스터가 되어서 바다와 육지 2 세계를 구하자 권유하고 설득하는데요. Nothing to do with Atlantis. Your half-brother, King Orm, is about to declare war upon the surface world. Billions will die. Your people and mine. We must stop him. You are the firstborn son of Queen Atlanta. The throne is yours by birthright. The only way to stop this war and save both worlds is for you to take your rightful place as king.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고대의 유물 그 삼지창을 찾아내서 바다의 주인, 오션 마스터가 됩니다. 흔히 마스터라고 하면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바다의 왕, 해왕과 같은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삼지창은 그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신물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통성과 종통성의 상징이 되는데요. 네. 원래 이 각국의 신화를 보면 삼지창이 신물로 나와요. 네. 인도의 시바신이 트리슈라라는 삼지창을 들고 있고요. 네. 불교의 비사문천도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은 트라이던트라는 삼지창을 들고 파도를 일으키죠. 네. 동서양이 비슷하죠, 삼지창이. 예. 그러니까 고대 문화의 공통된 어떤 문화 코드였나 봅니다. 그러면은 동서양이 이렇게 같은가요? 삼지창.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이 삼지창의 이 삼수문화는 고대 문화의 중요한 철학사라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네. 신물이니만큼 삼신문화를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정확하게 삼신이라는 삼신일체 문화죠. 네. 신이 3개가 아니라 한 분의 신이 3가지 본성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삼지창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 삼신일체 문화가 구체화된 것이 이 천지인 삼위일체고, 천지인의 상징이 기하학에서는 원방각으로 표현되죠. 네.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우리 개벽지에 실었는데 이 천지인 삼위일체 문화가 USB 아이콘에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아, 예. 사실은 저도 이번에 개벽지 보고 알았습니다. 네, 우리 개벽지에 자세히 실었는데 네. 이 USB라는 게 현대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통신 기술 시대에서 지금 컴퓨터니 핸드폰이니 노트북 이런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기구가 USB잖아요. 네네. 여기 인텔 광고에 보면 삼지창에다가 원방각을 디자인해 넣었거든요. 네. 참 놀랍지 않나요? 예, 참 놀랐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원과 땅을 상징하는 방을 좌우에 두고 사람을 상징하는 각을 제일 가운데 중심에 두었거든요. 네네. 이건 중심이고 또 제일 높기도 해요. 인존을 표현해 놓은 거로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신일체, 그 천지인 일체 사상이 이 최첨단 IT 문명 USB의 아이콘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게 네네.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네요. 저는 사실 그 나무까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삼신 칠성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아틀란티스의 그 7개 왕국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칠수 문화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네. 바다 세계에 7개 종족이 존재한다고 설정을 해놨어요. Our ancestors gathered here. Atlantis sat here at the head of the table. Zebel is always by his side. Brine, fishermen, the desert as entrenched had not yet fallen. Lost nation had not yet vanished. Together, they were the greatest empire the world had ever seen. 일곱수라는 건 참 흥미로운 건데요. 동양의 상수 철학에서 하도를 보면 그 물로 상징되는 북방에 일수와 육수가 배치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과 6을 더하면 7이 되죠. 하늘에 계신 상제님이 계신 별 북두칠성도 칠수죠. 상수 철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이 영화 감독이 그 찾아보니까 제임스 완이라는 그 젊은 감독인데요. 말레이시아 출신의 그 화교라고 합니다. 그 동양의 상수 철학이 이렇게 가미되었다고도 또 생각이 되는데요. 오션 마스터에도 문화 코드가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오션 마스터가 바다의 왕, 해왕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 용왕 중에 용왕이라고 할 수 있죠. 상제님 말씀에 회문사는 산군도수, 변사는 해왕도수를 정해서 천지공사에 그 기운을 쏘노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건 변산에 있는 그 서해 앞바다의 용왕이 전 지구의 모든 용궁 세계를 통할하는 그 해왕 중의 해왕이라는 뜻인데요. 네. 증산도의 주문의 진법주에는 사해용왕 응감지위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사해 바다의 모든 용왕님이시여 나에게 응감해 주소서라는 뜻이죠. 의원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다 세계, 용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안 가봐서 잘은 모르는데요. 네.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는 용궁 세계를 다룬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설화의 심청전이나 별주부전, 서유기에도 용궁 이야기가 나오죠. 손오공이 용궁에 가서 용왕에게 여의봉을 갖고 나오잖아요. 네. 한마디로 용궁 세계는 결국 바닷속 신명 세계인데요. 도전 5편 70장에 보면 상제님께서 호연 성도님을 데리고 용궁 세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5편 73장에 각주에 보면요.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김호연 성도님의 증언이에요. 물속에 있어도 물속에 있는지 몰라. 속에는 물이 없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대. 물은 안 보여. 근데 이제 나올 적에는 물속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공기 속에서 호흡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실 때 하늘도 땅도 뜯어고치시잖아요. 천지인 3계에 천지공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 조화 정부를 세우시고 땅에 이제 지은 공사를 보시는데요. 네. 네. 상제님께서 용궁에 가셔서 공사를 보셨다는 것은 이 하늘 공사 중 신명계 통일 공사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네. 수호사님은 용궁 세계 안 가보셨나요? 체험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 도생님들 중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용궁 세계 다녀왔던 그 체험을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까 상제님께서 호연이를 데리고 용궁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제님께서 용궁에 들어가시니까 집들이 수없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건 영화 아쿠아맨의 이런 장면과도 일치합니다. 네.
상제님께서 그 기와집에 올라셔서서 옥황상제가 여기 계시다 하고 호령하시죠. 예.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기지창검으로 이렇게 무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곳도 통지해서 일이 함께 되도록 하고 네. 모든 영궁에서 다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게 아마도 이 사람이 그 무장한 이 사람이 오션 마스터 해왕이었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상제님께 그가 묻습니다. 땅이 뒤집힐 때 전들 살겠습니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올리니까 상제님께서 그럴 적에는 바다를 말려라. 창생들이 허공에 안 빠지고 그래야 다 살아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개벽 상황에서 바다 세계에서도 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영화 아쿠아맨은 이런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좋은 공부 자료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도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음미해봐야겠습니다.